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김명석입니다.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케명케 부동산 경매 카페 매니저를 맡고 있는 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선생님. 네. 자,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고자 하는데요. 혼자서 하려니까 영 밋밋했어요.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요즘 네, 또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임차인들이 갑자기 경매를 당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느냐,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하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경매를 당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번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도 종종 이제 임차인분들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월세를 그냥 그대로 내야 되느냐, 네, 뭐 이런 질문들을 자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생님께서 내가 집을 살고 있었는데 경매가 넘어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통 또 이런 분들이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경매가 뭔지, 뭐 대항력이란 뭔지를 좀 통틀어서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임차인 입장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받게 되면 일단 당황을 하겠죠. 그렇죠. 예. 이거 나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일단 당황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이제 법률사무소 찾아가고 쓸데없는 돈을 많이 낭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에서는 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책을 단계별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응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네. 시작해 보시죠. 네. 자, 가장 먼저 이게 경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부분은 법원으로부터 오는 등기 우편물에 의해서 경매 사실을 알게 되는데 실제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 경매 신청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2주 정도 법원 등기가 되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그 2주 전후 해가지고 법원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거니까 실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우편물 도착하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등기가 되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편물을 받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알리는 법원 우편물과 함께 언제까지 배당 신청을 하세요라고 하는 네. 안내문이 날라와요. 그러면 이때까지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각 기일이 잡히고 매각 기일에 따라서 1차 매각 기일이 감정가에서 시작을 하고 유찰이 되면 20에서 30% 저감된 가격으로 법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2차, 3차, 4차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적당한 선에서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다시 일주일은 이의 신청 기간이에요.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낙찰자도 누구나 여기 이 사건에 관련된 이 경매 사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누구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즉 아무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각 확정이 되고 그 날짜로부터 통상 한 달 정도 장대금 납부 기한을 줘요.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날짜로부터 통상 한 3, 40일 뒤에 배당 기일이 열립니다. 그때 이제 배당을 받고 경매 절차는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경매 개시 결정하고 실제 낙찰과 잔대금 납부와 배당까지 걸리는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안내문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내일 당장 여기서 쫓겨나갈 것처럼 쫓겨나가야 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임차인들이 있을 텐데 그 정도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벌어놓고 있다.
자, 먼저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은 절대 버리거나 쌓아두지 말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는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철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건 진행 경과를 자기도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버리지 마라. 특히 또 배당 요구 종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 요구 종기를 놓쳐가지고 배당 신청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어차피 이제 경매 나갈 거니까 네. 빨리 나가버린다든지.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우편물 받지도 못했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매 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사 나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해야 될 조치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체크리스트 사건 번호를 꼭 기억해라. 두 번째,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대항 요건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지, 확정일자는 받았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을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 대항력이 생기죠? 다음 날 0시. 네, 맞습니다.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 다음 날 예를 들어서 1월 2일에 전입신고를 했으면 1월 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1월 3일에 누군가 건저당을 설정했다. 은행에서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을 설정했다. 그럴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1월 3일 0시에 발생을 했고요. 건저당은 0시에는 건저당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간에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주간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낮에. 그러니까 1월 2일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다음날 1월 3일에 건저당을 설정한 다른 물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서 대항력이 생긴다. 만약에 1월 2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1월 2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까지 생기는 것이라서 1월 3일에 건저당을 설정한 은행이나 가압류 채권자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선순위로. 배당 순서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에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전입신고만 하면 무조건 대항력이 생기는 걸까? 그건 아니죠. 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비해서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미 건저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 앞서 있는 원래 있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낙찰받은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지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그 등기부상에 저당,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런 등기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꼼꼼하게 봐야죠. 그런 등기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네,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유도 중요한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도 적어야 되고 그리고 점유 시기도 적는 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2일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전입신고는 1월 2일에 했는데 실제 이사는 1월 20일에 했어요. 예를 들자면 한 18일 뒤에. 네. 그리고 점유 날짜를 1월 20일로 적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다가구에서 다른 임차인들이 봤을 때 당신은 점유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대항력은 점유를 갖춘 날로부터 되는 건데 1월 20일로 대항력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후순위 그러니까 자기보다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늦은 사람한테 배당 이의 신청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점유 날짜를 적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웬만하면은 전입 일자를 전입 신고일 이전으로 갔거나 그 이전으로 신고해야 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확정 일자라고 하는 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차인들 중에는 이 확정 일자는 배당 순서를 가르는 거예요. 즉 배당 순서가 그 날짜로 고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확정 일자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가지고 확정 일자는 1월 10일에 받았는데요. 전입은 3월 10일에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은 전입한 다음 날 0시 3월 11일에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우선 변제권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전입 신고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입 신고는 기본이에요. 근데 뒤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확정 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전입 신고는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당 신청을 했어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선순위 건재당권자나 선순위 권리자에 앞서가지고 가장 먼저 배당해주는 제도를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데, 그런 임차인은 확정 일자 없이도 전입 신고와 배당 신청만으로도 받는다.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소액 임차인이 해당이 되면 배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확정 일자만 받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확정 일자보다 전입 신고는 더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차인이 관리비하고 공과금 같은 것들을 납부 내역을 갖다가 모아둬야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월세가 있는데 월세를 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월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최우선 변제는 3천만 원밖에 지역에 따라서 또는 최초 건재당 설정 시기에 따라서 자기는 또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이 없는. 조건을 보니까 컨디션을 보니까 대항력이 없고 대신에 배당 신청을 제때 하기만 하면 은행보다 앞서서 선순위 건재당권자에 앞서서 3천만 원을 무조건 배당을 받긴 하더라. 그럼 3천만 원 확보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 2천만 원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이 월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내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빨라서 보증금 5천만 원 전액 다 배당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월세 내도 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받을지 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월세 지급은 중단하는 게 맞아요. 중단하고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통상 배당 기일까지 낙찰자가 나오고 3천만 원이 배당이 되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1년 정도 걸리면 1,200만 원이 이 보증금에서 까여 나가겠죠. 상계되겠죠. 그러면 5천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상계되고 3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면 결국은 800만 원 손해 본 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 금액을 줄여야 된다.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배당을 받는데 미지급 월세 합계액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럼 3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까고 1,800만 원만 주느냐? 그렇지는 않고 3천만 원은 일단은 다 배당을 받고 1,200만 원은 원보증금에서 까여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는 있겠죠. 경매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100만 원씩이 2년이 걸려가 2,400만 원, 24개월 2,400만 원이 월세를 안 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월세를 그 배당을 얼마 받느냐? 2천만 원을 까였고 400만 원을 월세 미지급된 부분에서 미지급분에서 3천만 원에서 400만 원이 까이고 2,600만 원이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지 알 수 없는 임차인이라면 월세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부터 지급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